저는 코인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이뤘고 지난 분석으로 4,500만 원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1억을 벌 생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역을 보는 남자 주홍맨입니다. 먼저 인증부터 하겠습니다. 2월 최종 결산 4억, 3월 최종 결산 4억, 4월 최종 결산 2억 8천만 원, 5월 최종 결산 1억 9천만 원, 6월 최종 결산 2억, 7월 최종 결산 9,600만 원, 8월 최종 결산 6,700만 원. 제가 올리는 모든 인증샷은 정확히 유튜브 관점과 똑같이 매매한 매매 기록입니다. 총 32개 관점을 올렸고 인증샷은 총 58장입니다. 왜 관점이랑 인증샷 개수가 안 맞냐고 하실 수 있는데 분할익절 포함이기 때문에 인증샷이 더 많은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을 여기서 올렸습니다. 이때 뭐라고 했습니까? 비트코인은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 하락을 전부 되돌리지 못하겠지만 절반 정도는 복구할 확률이 높다 하면서 상방을 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요. 복구는커녕 그냥 영상 올리자마자 떡락해서 하루 만에 관점이 틀렸습니다. 이게 실제 전적입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자신감 넘친다고 해도 그게 꼭 정답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당연히 틀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확신에 차서 분석해도 틀릴 수 있는 겁니다. 틀리면 어떡합니까? 손절 쳐야죠. 1.5% 손절 쳤고 인증 다 올려놨습니다. 근데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손절 인증샷 남겼더니 이 새끼 틀렸다면서 온갖 조롱이란 조롱을 댓글 600개치 쳐먹었습니다. 아니 씨발 맞췄을 땐 잘한다는 댓글은 200개가 안 달리는데 틀리면 조롱은 600개씩 달립니다. 아니 제가 그냥 딱 까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손절 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손절 안 치는 새끼한테 뭐라고 하셔야 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손절 안 치는 사람들 어차피 언젠간 뒤질 목숨 연명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손절 안 치면 어차피 날 좋은 날 청산 당하고 뒤집니다. 100승 1패하면 죽는다는 게 딱 이 케이스입니다. 손절 안 쳐서 100승은 했지만 1패 때 청산 당해서 죽습니다. 근데 50승 50패를 해도 손절 치면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왜 90% 사람들이 모르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뭐 알면서도 이러시는 겁니까? 손절 잘 쳐서 큰 하락 피했으면 잘한 일인데 손절 쳤다는 이유로 사람 하나 병신 만듭니다. 그게 우리나라 시민 의식의 현 주소입니다. 손절 치면 병신 만드는 문화가 있습니다. 제가 욕 처먹을 각오하고 말씀드릴게요. 손절 친 사람 보고 병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손절 치면 여러분이 병신이 되시는 겁니다. 왜 그걸 모르십니까? 아니 진짜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죄송한데요. 저 14% 하락하는 동안 겨우 1.5% 잃었습니다. 나머지 12.5% 하락은 피했습니다. 저보다 더 잃은 사람 굉장히 많고 쳐 물려서 대응도 못하고 기회비용 날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거보단 잘했습니다. 적어도 제때 손절해서 큰 피해 피했고 안 쳐물려서 기회비용은 살렸기 때문입니다. 자꾸 저한테 병신이라고 하시는 분들 그 말 그대로 돌려받게 되실 겁니다. 왜냐고요? 손절 치면 병신인데 여러분이 손절 치면 그 순간 스스로 병신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욕하기 위해 했던 모든 말들이 사실 미래의 여러분을 욕하는 말인 겁니다. 이 간단한 사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국 사회 지금 많이 병들었습니다. 여러분부터 움직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나라를 바꿉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자 됐고 다 필요 없고 관점 들어가겠습니다. 관점 싸게 가 관점이나 올려야지 뭐 하겠습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또 상승 봅니다. 근데 그냥 상승이 아니니까 먼저 내용을 듣고 반박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면 태클부터 거시는 분들 많습니다. 태클 거는 건 좋은데 내용을 듣고 거세요. 먼저 왜 상승인지 알아보려면 2달 전으로 가야 됩니다. 2달 전 차트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가 2달 전 차트입니다. 이때 무슨 상황이었냐면요. 그 전 2달 동안 박스권 횡보한 상태에서 박스권을 돌파하기 직전 마지막 눌림목 저점이었습니다. 이게 가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잊었지만 이 당시에 내려간다고 보던 사람 정말 많았습니다. 왜냐고요? 박스권 횡보하기 위해선 내려가야 되는 데다가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제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좀 눌리고 올라간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하락이거나 아니면 더 눌렸다가 상승한다는 여론이었습니다. 이 당시에요. 하지만 결과는요. 애매하게 살짝 눌린 이 자리가 마지막 저점이 됐습니다. 하락 보던 사람들은 당연히 처망했고 상승 보던 사람들도 매수 타점 안 와서 체결 안 됐습니다. 그게 딱 7월 초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개미들이 벙쪘습니다. 이때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존나 큰 상승을 보고 있었지만 0.5% 차이로 매수 체결 안 되고 상승했습니다. 그게 이때입니다. 그걸 보고 제가 추가 분석했죠. 긴급 분석하면서 급박하게 추가 영상 올렸습니다. 이거 지금 세력 들어왔다. 내 포지션 체결 안 되고 오르는 게 절대 단순한 일이 아니다. 앞으로 며칠 안에 초대형 떡상이 시작될 거다. 딱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그게 이때입니다. 저점 찍고 살짝 올라왔을 때 세력이 들어온 걸 눈치챈 겁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상승을 주장했고 부랴부랴 롱 탑승해서
후속 상승을 쳐먹었고요. 돌이켜봐도 굉장히 센스 있는 플레이였습니다. 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쉽게 말해 세력이 들어왔다고 추정되는 자리, 즉 세력선입니다. 가격은 105K고요. 그럼 이 선 그대로 지금 차트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세력선이랑 지금 가격 차이가 크게 납니까? 크게 안 나죠. 그 모든 상승을 되돌리고 세력선에 근접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너무 당연하게 손익비상 상승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세력 새끼가 쳐나간 게 아니라면 반등 차트라는 말씀입니다. 개미 씹어 먹으면서 세력 들어왔고 안 들어온 척 삼각 수렴 그려줬고 그대로 미니 부장 오픈. 이게 제가 정확히 2달 전에 했던 분석입니다. 그리고 지금 2달 만에 세력선에 가까워졌으니까 또 한번 세력 새끼들 믿어보겠다 이 말씀입니다. 저때 들어온 세력이 아직 잔존에 있다면 적어도 자기 평단 밑으로 안 내릴 겁니다. 세력도 결국 사람입니다. 자기 평단 밑으로 내려가는 거 싫어합니다. 물론 근거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분석 끝나면 저는 트레이더가 아니고 세력 찬양론자겠죠. 그냥 세력 앞잡이 새끼겠죠. 근데 저 그런 놈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뻔하게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모두가 하락 추세인 걸 인지했습니다. 최근 2주는 하락 추세였고 이걸 부정할 미친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역설적이게도 중요한 상승 신호입니다. 70에서 80% 이상의 사람들이 어떤 추세임을 눈치챘다면 정확히 그때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추세 추종을 하고 싶어 하고 지금 하락 추세 같으면 현물 매도를 하거나 숏을 치고 싶어 합니다. 그때 반전이 시작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제가 하락 막바지라고 보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3개의 마디로 하락했습니다. 첫 번째 마디 10% 하락, 두 번째 마디 7% 하락, 세 번째 마디 5% 하락. 적어도 지금부터 매수각을 보는 건 앞전 3번의 하락을 피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쓰레기 트레이딩은 아닌 부분입니다. 이 하락 마디마다 개미들이 털렸고 앞선 개미들이 3번 털린 걸 확인하고 오픈하는 롱 관점입니다. 특히 하락폭이 점점 감소한다는 건 유입되는 매도세가 작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 눈으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락폭 감소가 눈에 보이잖아요. 맨날 저한테 사자 같다고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눈으로 보셨으면 직접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네, 물론 하락 끝이 아닐 수도 있죠. 4번째 하락 마디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4번째 마디마저도 제가 볼 땐 매수 찬스입니다. 105K 세력선이 이탈 안 된 상태에서의 모든 하락은 매수 찬스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오늘 9월 1일 미국 근로자의 날이라서 나스닥 개장 안 합니다. 그럼 오늘 쉬고 아마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 본격적인 움직임이 하락일 수도 있습니다. 106K 또는 105K까지 하락시킬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하락은 뭐라고요? 무시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력선 105K가 안 깨진 상태에서의 모든 하락은 무시해야 됩니다. 105.1K 턱 끝까지 쳐내려도 무시해야 됩니다. 괜히 중도 하차한다? 정확히 그 사람만 바보 됩니다. 눌리면 더 좋은 타점이 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정도 자신 없으면 트레이딩 하면 안 되죠. 자신 없는 트레이딩을 왜 합니까? 안 해야죠. 그러니까 오늘 분석 간단합니다. 이미 저점 나왔거나 한 번 더 하락해서 4번째 마디를 만들더라도 쫄면 안 된다. 애매하게 쫄 거면 시작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럼 저는 어떻게 매매할 거냐고요? 저는 2분할로 롱 매집할 겁니다. 3분할 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간이 짧아서 그 정도 분할은 불필요합니다. 막 3분할, 4분할, 5분할 이렇게 들어갈 것 같으면 저는 그냥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분할을 많이 친다는 건 사실상 자기도 타점 모르겠다는 뜻인데 그럼 안 들어가는 게 맞죠? 타점은 모르겠는데 일단 포지션을 잡고 있을 때 하는 게 분할 매수입니다. 저는 그딴 거 안 합니다. 105K까지 딱 2분할 롱 매집합니다. 솔직히 2분할까지 하려나 싶습니다. 1차 매수는 이미 들어갔습니다. 살짝 수익 중인데 이대로 올라가면 가만히 냅두고 내려가면 추매할 겁니다. 105K 깨지면 튈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강조드립니다. 이 분석은 무작정 존버 때리라는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이해력이 많이 위험하신 겁니다. 105K 깨지면 2달 전에 들어왔던 세력이 이미 털고 나갔다는 뜻이니까 당연히 따라서 튀어야 됩니다. 손절선 굉장히 명확합니다. 더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막상 105K 깨지면 손절치기 존나 싫을 겁니다. 온몸이 거부할 겁니다. 경기가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래도 손절 쳐야 됩니다. 왜냐고요? 저도 이때 롱 틀려서 손절 쳤죠. 저라고 손절 치고 싶었겠습니까? 하루 만에 틀렸다고 개처럼 욕먹을 거 뻔히 하는데 죽어도 손절 치기 싫죠. 좀 더 버텨보고 싶죠. 그래도 손절 쳤습니다. 1.5%요. 그거 손절 안 쳤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1.5%가 아니고 9% 손해 봤어야 됩니다. 생각한 것보다 6배 더 손해 봤어야 됩니다. 사실상 유견패급 피해를 입었어야 되고 아직도 쳐 물려 있을 거라서 기회비용도 없었어야 됩니다. 이게 손절 안 하고 파락파락 우기는 사람의 말로입니다. 파락파락 대드는 개미를 세력은 절대 용서해주지 않습니다. 막말로 여러분이 세력이면 대드는 개미들 봐주실 겁니까? 철저하게 밟으시겠죠. 손절 칠 용기가 없는 사람은 그 다음에 더 큰 용기와 책임을 지게 되는 법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건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제 포지션 인증과 어디서 익절 치는지 어디서 추매 받는지 등은 텔레그램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지션도 사실 텔레그램에 선 공지했습니다. 텔레 글 쓰는 건 3분이면 끝나기 때문에 무조건 글부터 쓰고 영상 찍습니다. 약수익 중이라고 갑자기 신나서 인증하는 거 절대
절대 아닙니다. 포지션 들어간 즉시 인증받고 시작한 겁니다. 직접 시간대 조사해 보시면 됩니다. 아니 조사도 귀찮아서 안 하실 것 같으니까 대신 해드릴게요. 오늘 오후 2시 19분에 롱 들어갔다고 인증 남겼죠. 포지션 인증한 겁니다. 2시 19분 정확히 여기입니다. 완벽하게 오늘 최저점입니다. 그때부터 반등 중입니다. 아무튼 모든 공지는 텔레에 먼저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기 싫으신 분들은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근데 안 들어오고 나중에 제 탓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세팅해 놨는데 안 들어오고 못 봤다고 하시면 제가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추가 분석은 텔레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20대 상위 0.1% 경제적 자유. 제가 어떻게 세력 형님들 엉덩이에 찰싹 붙어서 콩고물 뜯어먹는지 이 유튜브 하나로 증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쭉 끝!